전도사님, 네, 전 원우회 회장이셨습니다. 원우회 회장하려면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성전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도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공정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라는 그 귀중한 가치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협박하고 구구로 몰아갑니다. 상식을 내친 우리가 구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구구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검열하려 합니다. 자유 진영 논리가 아닌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닌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독재를 하려고 했다는 자들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독재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고작 몇백 명의 군인으로 독재를 꿈꾼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아무런 견제 없이 거대 야당의 방탄 속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야당 대표야말로 진정한 독재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엄 당시 야당이 주장하는 일 중 실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들의 바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 군인이 죽고 시민이 죽고 그랬다면 그들은 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 대통령께서는 계엄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반국가 세력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문이자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반국가 세력의 만행을 알리고자 하는 강력한 호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대통령님의 목적에 따라 국민들과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저 진영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싫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영 논리가 아닌 상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2030 세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자기가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 유익이 아닌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라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겁한 저라면 남은 임기를 조용히 마치고 퇴직 후에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이함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 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야당은 계엄의 이유를 듣기 싫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혹은 그의 정의로움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내란 사태라고 주장하는 일 중 실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바램만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내란 일은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결국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버린 이 기가 막힌 사기 탄핵에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정과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가 된 뒤에야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 문제 없다, 실수일 뿐이다, 이미 재판을 받았다,
이것으로 의혹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겁니까? 선관위는 가족회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이미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수천 건이 드러났는데 제대로 채용한 사람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겁니까? 선관위를 감사하는 게 불법이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선관위는 혼자 정의로울 수 있는 기관입니까? 그래서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마치 빈집털이로 잡혀온 도둑이 자기는 정직하니 다른 물건은 손도 댄 적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상식입니까, 여러분? 주권자들이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을 불신한다고 말하는데 그저 판도라의 상자는 닫아놓은 채 믿어달라는 말로 주권자들을 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야당 당대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구속 사유를 한 페이지 가득 채워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체포 과정 속 수많은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단 15글자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누구 입맛에 맞춘 그 공정을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70%가 넘는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라면 국민들에게 그들의 공정함을 인정받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탄핵 심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초법적 태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절대자처럼 보입니다. 중국인이 포함된 헌법재판소 TF팀이 아니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탄핵의 일정과 조식의 신문만 봐도 기회는 기울어져 있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과정까지 공정과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탄핵은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깨어나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압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조사하지도 발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무언가 얻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욕을 당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거짓과 부정으로 모욕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모욕당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얻게 될 것은 애국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입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을 다 지킨다고 하여도 제 안위를 보호한다 하여도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나라에 살더라도 그곳에 자유가 없다면 그 번영은 거짓된 번영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살더라도 자유가 있다면 결코 궁핍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국민 주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촉구 이전에 상식에 대한 촉구, 발언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목회자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불의와 비상식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과 목회자가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명료합니다. 진리는 그 드러냄을 꺼리끼지 않습니다. 숨기지 말고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